안녕하세요. 지속가능발전소 홍정민 본부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소는 AI 기반의 ESG 평가기관으로 매일 약 2,600개 이상 기업의 뉴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ESG 점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ESG 위클리에서는 2022년 5월 6일부터 12일까지의 ESG 사건 사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ESG 사건 사고 기사 수가 많았던 섹터는 금융 및 지주사, 소재, 산업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현대중공업, 쌍용 C&E, 명품 등입니다. ESG 리스크 분석 결과 현대중공업의 ESG 리스크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화학물질 배출, 탱크 폭발 등 환경 이슈와 사업장 안전보건 위반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201건의 기사가 포착된 금융 및 지주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ESG 위클리에서 다뤘었던 우리은행 횡령과 관련한 후속 기사들이 보도되었는데요. 아직까지 리스크가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회사 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선물 옵션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담당 직원 A씨가 ATM에서 5억 원을 빼내 가로챈 사실도 적발되었는데요. 횡령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횡령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은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ESG 위클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재 섹터의 현대중공업입니다. 경북 경주시에 있는 현대중공업 공장에서 질소 탱크가 폭발했고 이로 인해 인근 공장의 직원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소식인데요. 질소 탱크가 폭발하면서 해당 공장뿐만 아니라 40m가량 떨어져 있는 다른 업체의 공장 건물도 무너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는 폭발 위험이 높고 인체에도 유해한 에틸렌가스 탱크도 설치되어 있어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한 달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의 기업 리스크는 4.5 심각 단계입니다. 다음은 사회 분야의 사업장 안전보건 위반 이슈인데요. 쌍용 C&E 및 CJ 대한통운에서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쌍용 C&E에서는 전기 설비 설치 공사 중이던 직원 2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전기 폭발로 2도 화상으로 추정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현재 쌍용 C&E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의 경우 제주관광호텔 건설 현장에서 CJ 대한통운 건설 부문에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가 깔린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현장은 공사비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두 기업의 기업 리스크는 각각 매우 높음, 심각 단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100일이 지났는데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산재로 22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불과 4명이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는 달리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지속가능발전소에서는 얼마 전 뉴스레터에서 관련한 분석 결과를 다루었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이상하리만큼 산업재해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2년에 반도 지나지 않은 현재 2,968건의 산업재해 관련 기사가 쏟아졌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44%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초 한 기업에서 대규모의 참사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ESG 위클리에서도 사업장 안전보건 위반 이슈가 매주 다뤄지고 있는데요. 1월에 한국전력, HDC 현대산업개발 등의 안전사고 이후 5월 현재까지 약 20건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자세한 사건 사고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난 위클리 영상과 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재 섹터의 영풍입니다. 영풍은 아연 원광을 수입해 아연 괴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카드뮴은 아연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중금속 발암물질입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영풍 석포재련소 하류에 있는 안동댐 상류 퇴적물 카드뮴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등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풍의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본류 바로 앞에 1, 2, 3공장이 연이어 위치하는데요. 환경부 조사 결과 안동댐 상류 퇴적물 카드뮴 오염에 미치는 석포제련소의 기여도는 60% 이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저희 분석을 보시면 최근 1년간 영풍의 화학물질 및 오염 사고 발생 일수는 총 28회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환경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고 2018년에도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소의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영풍의 화학물질 및 오염 사고 이슈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영풍의 환경 리스크는 주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선은 주가, 검은 선은 기업의 ESG 리스크인데요. 보시다시피 지난 2017년 120만 원 선의 주가를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ESG 이슈가 발생하면서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영풍의 기업 리스크는 2.6으로 높은 단계이며 산업군 평균과 비교 시에도 ESG 리스크가 높은 기업입니다. 오늘 ESG 위클리를 통해 살펴본 기업 외 다른 기업들은 표에서 확인해 주시고 궁금하신 기업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ESG 위클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